이런 사람은 완전 손절해야 됩니다. 할 때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주의하도록 할게, 이거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가짜 친구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다가 막 갑자기 듣기만 해도 막 빡치죠. 저희가 이 주제와 적합한 사연을 좀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혹시 원장님은 친구가 많으신 편인가요? 많은 편이죠. 인싸. 인싸는 아니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저는 찐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구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 사이가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나에게 뭐 정서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손절할 수 있는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친구가 있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손해를 보죠. 원장님 당해보신 것 같은데 여러 번 당했습니다. 어떤 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간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손해죠. 우리가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가짜 친구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와서 막 얘기 털어놓고 할 얘기 다 끝났으면 또는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충족했으면 그냥 가버리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진심을 다해서 시간도 내주고 했는데 이 시간이 다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내 가족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을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엄청나게 손해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큰 손해는 돈 손해입니다. 돈까지 손해? 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커피숍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친한 척 하면서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 너무 시급하다. 그럴 때 나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또 심지어 안 갚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그때 갚을게, 지금은 내가 아직 많이 어려워서 막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가짜 친구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내 돈을 이용하는 거라서 이럴 때는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 에너지가 다 제한돼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정신적 에너지가 막 샘솟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제한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우선순위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짜 친구들한테 이거를 좀 낭비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에너지 쏟아야 될 부분에 에너지가 고갈돼 갖고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남자친구 때문에 이게 힘들고 자녀 때문에 이게 힘들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해주게 되고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막 위로해주고 할 때 내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가짜 친구는 감정 배설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거기에다가 정신적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가짜 친구를 거를 수 있는, 가짜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락 없어요. 그런데 꼭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수술을 하는데 어느 병원에 어떤 교수님이 좋은지 네가 좀 알아봐 줄래? 네가 좀 말해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꼭 이럴 때만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시에 실패했다든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든지 내가 정작 힘들 때 내가 누군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이럴 때 연락이 끊겨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빡치는데요?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요. 빡치죠. 네. 세 번째는 이와 또 반대예요. 무슨 뜻이냐면 힘들 때는요 그렇게 많이 위로해줘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다가 내가 막상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끊겨요. 그거를 두고 못 봐요.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가짜 친구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했다가 막상 내가 다시 회복하고 잘 나가고 막 승진을 해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제 이러면 가짜 친구는 너무 이게 샘나고 꼴배기 싫고 질투나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깎아내리고 안 만나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험담하고. 이 유형은 진짜 걸러내기 쉽지 않겠네요.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니까. 맞아요. 이 세 번째 유형은 정말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것보다요 내가 정말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뻐해주는 친구가 훨씬 드물어요. 그건 진짜 찐한 친구예요.
그거야말로 찐친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요, 경계가 없어요. 나를 존중하는 친구들은 내 시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가짜 친구들은 내 시간이 네 시간이고 네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 감정이 네 감정이고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없이 좀 무례하고, 나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거든? 우리 집 앞에 좀 나와줄래? 내가 지금 너한테 상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막 갑자기 전화 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힘든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이나 상황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런 거 없이 경계를 지키지 않고 침범하고 이러는 좀 특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후브닥 채널에 사연 접수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로 이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원장님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주제와 적합한 사연을 좀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취향이 비슷하다면서 빨리 친해졌는데 점점 제가 사는 옷, 화장품,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이나 폰 배경 화면 같은 것도 전부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웃긴 건 다른 친구들한테는 은근히 자기가 먼저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말해도 봤는데 우린 친구잖아 뭐 어때?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친구가 맞을까요? 일단 이 사연자님의 친구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거의 동일시 수준으로 지금 이 사연자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사연자님을 보고 되게 좋게 보이고, 그리고 나도 되게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건강한 정도면 되게 부럽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 이 옷 너무 예쁘다, 너 이거 안 입고 나올 때 나도 언제 한번 똑같은 거 사갖고 입고 나가도 돼? 너무 예뻐서 그래, 이렇게 좀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따라해 놓고서는 내가 먼저 했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벌써 병적인 거예요. 그 친구가 나 따라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매우 불건강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가짜 친구고 경계를 지키지 않는 거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니?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진짜 친구는 경계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불쾌하다고 표현했고 실제로 따라한 게 맞으니까 미안해,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주의하도록 할게 하는 게 건강한 친구 관계인 거고요. 아우 뭐 친구인데 어때? 이거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완전 손절해야 됩니다. 2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거나 불러내서 힘든 일을 토로해요. 막상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고 기껏 위로해주고 나면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슬픔만 전염시켜놓고 사라져요. 웃긴 건 막상 진짜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해요. 저 호구 맞죠? 라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사연자님은 호구라기보단 피해자라고 보여요. 사연자님의 친구는 가짜 친구의 특징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감정을 막 쏟아내듯이, 우리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애기와 어른의 차이가 뭐겠어요? 애기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화나면 화내고, 이게 이제 아이의 특징이고, 어른은 아프거나 화가 나도 감정을 조절해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른의 특징인데, 지금 이 사연자님의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전화해서 막 토로한다. 듣다 보면 별것도 아니다. 즉 작은 거에 와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요, 화나고 막 슬프고 하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소화하고 다독이고 하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근데 이 가짜 친구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연자님한테 불이 나게 전화해갖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자기는 편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연자님을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연자님이 막 힘든 거를 토로하면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고 한다는 거는 일방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너가 위로해주고, 너가 힘들 때 내가 격려해주고, 이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쪽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가짜 친구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짜 친구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런 팁을 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짜 친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단칼에 끊어버려도
될 거고요. 그런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는 단칼에 막 자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매일 전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3번에 한 번 전화 받는다든지 내가 바빴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5번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는 네가 늘 전화할 때마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제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드라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즉 진심으로 공감하고 막 위로하고 이제 이럴 게 아니라 막 힘든 걸 이야기하고 할 때 너 좀 힘들었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좀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또한 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막 자신의 그런 깊은 이야기, 엄마한테 학대받은 이야기 막 이런 거를 막 꺼내면은 나도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비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채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별로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다짜고짜 옛날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가짜 친구 때문에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짜 친구,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짜 친구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막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원래부터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마음이 편해지고 내 자신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친구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고 소진되고 기빨리는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점점 좀 못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친구는 관계를 서서히 줄여서 끊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친구 관계로 고민이 많으신 주변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